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열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열이라는 거는 똑같은 자료용을 가지고 있을 때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트형 타입이 10개라고 쳤을 때 지금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변수로만 선언을 하게 되면 int a 1 아니 num 1 이렇게 해서 1 그 다음에 계속 이런 식으로 매번 변수가 생길 때마다 늘려야 되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4개로만 할게요. 10개가 아니라 4개가 있을 때 1, 2, 3, 4로 놓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은 뭐 100개면 100개를 선언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에서는 배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열을 어떻게 쓰느냐, 먼저 문법을 봐볼게요. 배열은 이렇게 타입을 적고 식별자를 적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추가를 해서 new int 그 다음에 배열의 개수, 아까 4개 한다 했으니까 4개 이렇게 선언을 하거나 혹은 이렇게 선언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선언을 한 겁니다. 근데 C 언어랑 조금 다르잖아요. C 언어에서는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선언을 했을 건데 C 언어랑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자바에서는 이 배열에 담긴 이 변수 자체가 리퍼런스 타입이기 때문에 new를 통해서 희별형의 메모리를 할당한 다음에 이렇게 메모리 할당이 된 애를 접근할 수 있는 리퍼런스 참조 형태 주소를 갈 수 있는 계산식이 담긴 곳에 넣기 때문에 이렇게 new를 선언해줘야 됩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new를 선언하지 않으면은 이 공간에는 데이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넣을 수 있는 거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접근할 수 있는 주소값의 계산식에 해당돼 버리니까 이렇게 꼭 new를 선언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제가 편한 이렇게 할 건데 저는 이걸 이렇게 배열을 많이 쓰다 보니까 편하게 이렇게 하고 그럼 배열에 어떻게 값을 넣느냐. 일단 배열에는 첨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걸 인덱스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게 뭐냐면은 A에 첨자 0을 하면 이렇게 A의 첫 번째 그러니까 0번째 인덱스에다가 2를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다른 것도 한번 1, 2, 3 그러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배열은 0부터 시작한다. 4개를 선언하면 그게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 1, 2, 3, 3 0, 1, 2, 3 이렇게 4개가 됐죠. 그 다음에 출력을 해보면 자 출력 한번 해봅시다.
그 값이 담긴 거를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매번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지 않고도 이렇게 배열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사실 이 코드 자체가 비효율적이에요. 이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엔 똑같이 일일이 값 대입하고 일일이 이렇게 치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쓰지 않고 나중에 이제 좀 이따가 반복문을 할 건데, 반복문과 배열은 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열을 쓰면 반복문은 거의 들어갑니다. 뭐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배열이랑 반복문은 거의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반복문이랑 배열은 거의 세트라는 느낌이니까 반복문을 나중에 쓰시면은 되게 편하게 배열을 출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아직 반복문까지 안 했으니까 일단 이렇게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식으로 데이터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메인 써주시고, 아까는 그냥 일일이 대입을 했는데 지금은 이런 방식으로 넣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랑 똑같으니까 복사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셔도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배열은 데이터 타입 이 자료형이 같으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필요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물론 인트형이 아니라 스트링형, 플롯 다 해당이 되겠죠. 이거는 직접 한번 응용을 다른 데이터 타입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다차원 배열이라고 해서 배열 안에 배열이 또 있는 거예요. 그거는 무엇이냐? 이렇게 쓰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여기가 첫 번째 인덱스잖아요. 이건 두 번째 인덱스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덱스의 데이터가 배열인 거예요. 또 세 개의 배열을 가지는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배열 안에 또 배열이 있는 거죠. 배열의 하나의 값에 배열 3개가 또 있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4개의 배열이 있고, A에는 4개의 배열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4개의 배열 안에 또 3개의 배열이 4개의 배열의 데이터 하나의 값에 3개의 배열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식이 아파트 같은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파트 1층에 뭐 101호, 102호, 103호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배열 하나인 거예요. 1층이 배열 하나이고 그 호수들이 그 배열에 담긴 건데, 근데 이제 더 넓게 보면은 층이 또 2층도 있잖아요. 그럼 2층에 또 호수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층이 첫 번째 배열이 되는 거고, 두 번째 호가 두 번째 배열이 되는 거죠. 1층에 1, 2, 3이라는 호수가 있을 거고, 또 2층에 1, 2, 3이라는 호수가 있는 거고, 지금 건물이 4층인 거예요. 지금 이거는 4층인데 4층에 1, 2, 3호가 있고 3층에 1, 2, 3호가 있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배열은 0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0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0층은 없지만 0층에 0호가 있고 1호가 있고 2호가 있다. 그 다음에 1층에 1호가 있고 0호가 있고 1호가 있고 2호가 있고, 그 다음에 3층에 0호가 있고 1호가 있고 2호가 있고, 4층은 없죠. 3층까지만 0층부터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3차원 배열로 넘어갔을 때는 동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101동, 102동 이렇게 101동 안에 1층이 있고
1층에 호수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배열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면은 출력할 때도 일단 이렇게 출력을 먼저 하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이거 몇 개만 쓰기로 할게요. 다 출력하면 오래 걸리니까. 인트가 아니라 A죠. 그러면은 지금 출력을 적었고 제가 여기다가 한번 값을 집어넣을게요. 값을 집어넣는 이걸 써버렸네. 1을 넣고 한번 출력을 해보면 1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2가 들어갔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값을 안 넣고 다음 거를 출력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0으로 초기화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0이네요 값이. 그러면은 A에 이제 0번째 넣었으니까 1번째 0에다 넣고 이것만 올려볼게요. 다 0번째. 그런데 제가 4는 없는데 4까지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array index of bound if section이 떠요. 이건 예외 처리인데 예외가 떴다는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4가 없는데 네 번째는 없어요. 배열이 범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외 내용이 뜨는 거예요. 네, 에러죠 한마디로. 이렇게 값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좀 잘못 써져가지고 다시 한번 좀 할게요. (1, 3, 4, 5) 제가 넣은 대로 나왔죠. 2차원 배열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2차원 배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아까처럼 한 번에 선언하는 방법이 있어요. 메인을 쓰고 똑같이 int 이렇게 해주고 얘는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배열에 무슨 값이 있는지 알고 있다면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딴 생각하다가 그니까 말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헷갈리네요. 우리가 4개이면서 4-3을 만들고 싶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4-3이니까 이거는 4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하면 한 번에 들어가요. 아까처럼. 그러면 아까 거로 또 복사해서 한번 봐볼까요? 지금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죠? 1470 1470 네, 이렇게
한번 이거는 직접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영상의 목적 자체가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을 해보시는데 도움이 되라고 만드는 거니까 이거를 그냥 보기만 하는 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이걸 하시면서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걸 보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거예요. 저는 제가 그렇게 하면은 별로 코딩을 하는 도움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이걸 보는 건 의미가 없고 그냥 여러분들 해보시다가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자 이런 느낌으로 시작할 수 있게 좀 아무래도 처음 보면 힘드니까 어떻게 환경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되는지 처음을 잡아주는 느낌으로 영상을 제작하기 때문에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배열은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태 제어문에 대해서 할 건데 상태 제어문에는 그냥 딱 많이 쓰는 게 조건문 반복문. 조건문 반복문이에요. 조건문 반복문을 배우는 건데 조건문 반복문을 알면은 어지간한 프로그램은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한번 해봅시다. 맨 처음에 할 거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버렸네요. 클래스를 만들면 자 사실 클래스 이름을 이렇게 잘 짓진 않는데 카멜 표기법을 써가지고 스테이트먼트 컨디션 이게 무슨 조건문을 한다는 건데 조건문을 한번 해볼게요. 가장 많이 쓰는 조건문 if문은 진짜 많이 써요. 조건을 비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는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예를 들자면 int a에 num으로 할까요? int num에 10이라는 값이 있어요. 근데 나는 제가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뭐 10보다 크면 이걸 하고 싶고 그 다음에 10보다 작으면 이걸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쓰는 거예요. num이라는 값이 만약에 20보다 커요. 그러면은 이렇게 쓰는 거죠. num은 20보다 크다. 근데 이거는 잠깐 메인을 빼뜨렸어요. 메인 좀 쓸게요. 이 내용을 통째로 옮기고 싶으면 옮기려면 잠깐만요. Alt 키를 누르고 방향 키를 하면 옮겨지거든요. 근데 이건 조건 자체가 그냥 틀려요. 사실은. 그래서 먼저 그냥 일단 5로 해볼게요. 20보다 크다는 좀 이따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출력이 됐어요. num은 5보다 크다. 근데 만약에 12를 써버리면 이거는 결과가 참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역시 아무것도 안 나오고 만약에 다시 9로 하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조건문 한마디로 여기 괄호에 있는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불리언을 배웠잖아요. 불리언에다가 우리가 똑같은 조건식을 한번 써봐요. 뭐라고 나오나? true죠. 근데 제가 이걸
어차피 이게 똑같으니까 여기다 불을 넣어도 되는 거네요. 불을 넣고 여기를 만약에 제가 11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불이 폴스가 나오면은 그 문장이 실행이 안 된다. 이렇게 조건문을 쓰면 됩니다. 네,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조건문의 형식이고, 그 다음에 조건문이 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괄호를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쓰고 얘를 주석 처리를 할게요. 컨트롤 시프트 C를 누르면 이렇게 주석이 바로 돼요. 그 다음에 풀 때도 다시 컨트롤 시프트 C를 누르면 풀립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이것도 똑같이 되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건 돼요.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11로 했을 때는 당연히 이 문제가 실행이 안 될 거니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똑같은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 이풍은 실행되었습니다는 그대로 나오게 되는데, 괄호를 쓰지 않으면 이풍에서 첫 번째 만나는 다음 문장만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세미콜론이라는 개념이 프로그램 문법에서는 한 줄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한 줄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프문에서 다음에 만나는 그 한 줄만 실행이 되는 건데, 이거를 좀 유념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if else에 대해서 할 건데,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은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처럼 똑같이 int num의 값은 10이라고 쳤을 때, 만약에 num이 20보다 크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외의 상황을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else라고 쓰면 돼요. 보시면은 알겠지만 num은 20보다 작거나 같다,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맞죠? num이 10이니까 num은 20보다 작거나 같다, 이 상황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작거나 같다로 하기 싫어요. 내가 좀 더 뭔가를 더 분할을 해보고 싶어. 그럼 else 다음에 또 if문을 쓰세요. if문을 쓰면 num이 만약에 20과 같다면 num은 20이랑 20과 같다. 그 다음에 다시 else를 쓰면 나머지는 전부 다 20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 이제 헷갈리는 if else 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괄호를 쓰면 사실 별로 안 헷갈려요. 왜냐하면은 여기 if 문에다가 제가 else를 썼다고 해보세요. 당연히 else가 실행이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항상 true니까 얘는 무조건 참이잖아요.
얘는 데드 코드, 죽은 코드. 이건 실행이 절대 될 수가 없죠. 제가 근데 일단 그냥 예시로 제가 한번 적을게요. 이 상황이 됐으면 괄호가 있으니까 뭐 헷갈릴 리가 없어요. 그냥 if 다음에 만나는 이 else는 else if 똑같구나. 그러니까 이 if가 만약에 거짓이면 이 else로 타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데, 아무리 이렇게 많아져도. 근데 만약에 괄호가 없으면 좀 헷갈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똑같은 문법을 써보면 괄호를 빼기로 했죠. 똑같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여기다 else를 썼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다 또 21이랑 같으면 그리고 else를 또 써요. 그리고 이거 좀 뭐가 이상한데. 이렇게 if문에 바로 또 else를 쓰면 이렇게 안 되네요. 저는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if는 else랑 if는 가장 가까운 if문이랑 엮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넘이 20보다 크면 넘이 21이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죠. 넘은 20보다 크다 하고 넘은 2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를 여기 if문에 맞게 여기를 쓰고 싶은데, 만약에 이렇게 써버리면 이 if문은 이 else랑 제일 가깝기 때문에 아마 이 if의 넘이 21이 아닐 때 이걸 출력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거를 20보다 크게 만들어 봅시다. 22로 하고 실행을 해보면, 헷갈리니까 이걸 다 지우고 밑에 것만. 넘은 20보다 큰데 보면은 이게 이 if문이 우리는 이 else에 묻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안 돼버렸잖아요. 지금 여기 if는 이 else에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이렇게 괄호를 쳐주시면 되거든요. 괄호를 치면 원하는 대로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이제 이 if가, 이 else가 이 if에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괄호가 없이 이렇게 쓴다고 하면
괄호가 없이 쓰면 else문에서 제일 가까운 if랑 엮이게 된다는 거를 알면 돼요.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념해야 될 점은 이렇게 괄호를 안 쓸 때는 else는 가장 가까운 if문에 엮이게 되는구나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처음에는 어지간하면 저는 괄호를 쓰는 거를 추천을 드리거든요. 근데 괄호를 안 쓰는 경우는 if문을 이제 쓰는데 조건이 한 줄밖에 없어요. 근데 코드는 좀 짧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읽기 좋게 하기 위해서. if문이 너무 막 난잡하게 있으면은 코드가 읽기가 힘들거든요. 이제 간단한 것들은 괄호를 생략하는 것도 괜찮은데 처음에는 무조건 괄호를 써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도 조건문이 하나 또 있어요. 이름을 잘못 썼네. 스테이트먼트 컨디션을 써야 되는데. 참고로 이 클래스 네임이랑 파일 네임이랑 같아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스위치문이라는 거예요. 스위치문 어떻게 쓰면 되냐? 우리가 학점을 계산해 보고 싶은데 점수니까 스코어 91점이라는 점수가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90점이 넘으면은 90점 이상으로는 A, 80점은 B, 70점 이상부터 80점 사이 이렇게 뭐 하고 싶단 말이에요. 점수를 매기고 싶어요. 그럼 스위치라는 문구를 쓰면 돼요. 사실 if문으로도 가능해요. 상관없어요. 근데 본인이 편한 거 쓰면 돼요. 근데 이런 게 있다고 제가 알려드려야 되니까. 스코어를 집어넣고 케이스, 그 다음에 케이스가 9라고 합시다. 여기다 10을 나누면은 되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는 저희 똑같은 내용이 살짝만 수정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 8, 7, 6, 그 다음에 여기는 B, C, D 하고 디폴트라는 게 있어요. 디폴트는 이제 해당이 되지 않는 걸 전부 다 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는 낙제입니다. 그럼 이걸 딱 문구를 봤을 때 저희가 원하는 거는 A 학점입니다 라고 나오는 거 원했어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근데 보면 다 나와버렸는데 이게 스위치문은 주의할 게 브레이크를 꼭 써줘야 돼요. 케이스가 끝날 때마다 브레이크를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거기서 걸린 때부터 계속 다 내려가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제가 81학점이에요. 그리고 뒤에다가만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보시면 81학점인 건 맞는데 7, 6 내려가고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여기다 만약에 제대로 원래 원하는 대로 할 거면 이렇게 걸어주면 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다 걸어줘야 돼요. 브레이크가 만났을 때 그걸 끊는단 말이에요. 스위치문은.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케이스를 만나는 이 조건에 맞는 케이스로 간 다음에 그 문구에서부터 쭈르륵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코드에 문제점이 있죠. 100점이면
낙제예요. 왜냐면 스코어를 10으로 나눴을 때 10이니까. 그럼 아까 그걸 응용해서 케이스가 10일 때는 당연히 여기로 가게 되겠, 여기 이쪽으로 갈 거잖아요. 근데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럼 쭉 내려가겠죠? 그럼 A학점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런 방법도 응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91점 A학점, 81점 B학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스위치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문, 그 다음에 할 건 반복문이에요. 반복문 모르겠어. 반복문은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스테이트먼트 1. 반복문은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을 할 건데 반복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상황일 때 반복을 할 거냐, 이것만 정해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복을 하는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럼 처음에 배울 거는 화일문. 뭐 자동 완성 쓰면 이렇게 다 나오긴 하는데 복잡해요. 뭔 소린지 모르겠죠. 저희가 쓰고 싶은 건 세 번째예요. 그냥 이렇게 단순한 거. true일 때 true입니다. 근데 이거 실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복문이잖아요. 반복문은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왜? 언제까지? 이 화해문의 조건이 거짓일 때까지. 그럼 이거는 프로그램이 멈추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반복문을 하나 쓸 수 있게 만들어 볼게요. num에다가 우리가 0을 넣었어요. 그리고 num이 4와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num을 한번 출력해 볼게요. 그리고 num을 계속 더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되면 0, 1, 2, 3, 4 나오고 끝났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num에는 5가 들어있겠죠? 왜냐하면 마지막에 더해줬고 그 조건을 확인했을 거니까. 자, 반복을 하는 방식이 처음에 0이 들어왔어요. 0이겠죠? 0은 4보다 작으니까 실행이 됐어요. 여기가. 그러면 당연히 num은 중과가 됐으니까 num이 1이겠죠? 1에서 다시 비교하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또 넘어가요. 그럼 2가 될 거 아니에요? 2인데 또 맞으니까 참이니까 실행을 했어요. 3이 되겠죠? 3이 되고 나서 또 실행을 했어요. 근데 4도 맞아요. 3이에요. 근데 5가 되고 나서 여기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럼 빠져나가서 여기를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화살문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조건이 참이면 반복이 계속 된다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화일문은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int num에 0이 들어있어요. 이번엔 두 화일문을 쓸 건데 자동 완성되면 이렇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두 화일문은 어떤 거냐? 화일문의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먼저 일단 실행하는 거예요. 만약에 얘체가 1보다 클 때, 아니 0보다 클 때라고 했어요. 그럼 이 조건은 num이 상수이면 num을 출력하는 거잖아요. num을 출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딱 보면 num을 출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건데,
제가 만약에 당연히 이 조건문은 실행이 안 돼야 맞는 거잖아요. 화일문일 때는 이게 실행이 안 돼요. 근데 두 화일문은 0이 나왔어요. 그럼 일반 화일문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실행이 안 되는 게 맞아요. 왜? 처음부터 조건을 봤는데 아니니까. 근데 2는 조건에 상관없이 무조건 한 번은 실행시켜야 될 때, 최소한 한 번이 무조건 필요해요. 그럴 땐 두 화일문을 쓰면 됩니다. 별로 여기까지는 어려울 게 없어요. 두 화일문 이렇게 있으니 두 화일문 화일문까지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포문이거든요. 포문인데 이거는 엄청 많이 써요. 이거는 꼭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쓰냐면 우리가 만약에 카운트를 세고 싶어요. 0 똑같이 화일문이랑 비슷한데 포문은 처음에 int i라는 걸 선언을 해요. 그 다음에 i는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그 다음에 i를 더해준다 하고 나서 이렇게 쓰면 CNT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i를 출력하는 거죠. 이게 필요가 없네요. 바보네요 제가.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 건데, 보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int i를 선언을 했어요. int i가 0이면 0으로 선언을 했고, 이 선언된 거는 이 포문이 끝날 때까지 유효하는 거예요. 이 포문 안에가 문구가 끝날 때까지는 이 i가 계속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건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문구를 실행을 한 다음에 끝나고 나서 i를 더해주는 이 문장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조건을 확인해요. 그리고 이거를 실행하고 다시 플러스 더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조건을 보고 문장을 실행하고 다시 플러스를 하고 다시 조건을 보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하고 싶은 건 10번 돌리고 싶은 거예요. 이걸 실행을 10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디에 쓰냐, 아까 배열을 선언했잖아요. array new int 10개를 선언을 했어요. 근데 저는 여기다가 값을 0부터 10까지 넣고 싶단 말이에요. 0부터 10까지 넣지 말고 20부터 30까지 넣어볼까요? 20부터 30까지 넣을 거니까 우리는 인트에다 20을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30까지 넣고 싶다고 했잖아요. 20부터 30이에요. 그래서 30도 돼야 돼요. 20부터 30까지 넣으면은 이게 10개가 아니구나. 그럼 11개잖아요. 그럼 29까지만 넣기로 하죠. 30보다 작을 때까지. 30보다 작은 30이랑 같으면 탈출하겠죠. 그리고 나서 array 근데 여기 보면 지금 문제가 어떤 거예요? array에다가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일단은 이렇게 하지 말고 0부터 9까지 넣고 싶으면 여기다 i를 넣으면 0번째 인덱스에
똑같이. 그리고 나서 출력할 때도 마찬가지. 여기는 좀 더 편한 걸 쓸게요. 처음에는 I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시원으로 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여기서도 이게 돼요. 똑같이. 아, 이게 아니네요. 이렇게 써야 돼요. 값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출력을 쫙 했어요. 다 들어갔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여기다 20부터 30까지 넣고 싶어요. 그럴 때는 그냥 하고 그 다음에 CNT를 넣으시면 돼요. CNT를 넣고 CNT를 플러스 해주면 똑같이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포문의 사용법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유차원 배열을 이용한 포문의 사용법이고, 그 다음은 2차원 배열이 있어요. 간단해요. 이것도 별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어레이는 6 인트 5 3 이 상황에서 인트 i는 0이고 i가 몇 번까지 반복을 해야 될까요? 이때 편한 게 있는데 array.length 배열의 길이를 알아내는 방법이에요. 이게 배열의 길이를 알면 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 array.length를 알았고 그 다음에 또 안에 있는 걸 출력을 해야 또 안에 있는 걸 넣어야 되잖아요. 또 포문을 또 쓰는 거예요. 그 안에도 배열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array i의 length겠죠. 여기 jbulb 이렇게 하고 이제 array의 i와 j에 우리가 값을 20부터 넣어볼까요? cnt를 20 이거를 int cnt를 20으로 선언하고 cnt를 cntbulb 근데 이렇게 안 써도 되고 여기다 만약에 제가 말했듯이 한 문장으로 묶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이 똑같거든요. 출력할 때도. 사실 말하자면은 여기다가 그냥 바로 이걸 써도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제가 줄을 안 써줬어요. 이렇게만 해줘도 바로 출력이 되는데 헷갈리실까봐 제가 일부러 나눠서 쓰는 거거든요. 이거는 등록 부분, 출력 부분. 등록이 아니고 그냥 삽입 부분이죠. 변수에 넣는 부분이니까.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간단하게 출력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문제를 내고 싶은데, 이런 모양을 출력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양을 한번 콘솔에 찍어보세요. 그러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 나중에 더 되신다면은 모래시계 모양도 있거든요. 모래시계 모양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을 해봐도 되고요. 이런 느낌, 이런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의 반대 모양을 하셔도 되고, 뒤집어진 모양. 어찌됐든 이렇게 별을 좀 출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이치문이라고 형상된 포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어떨 때 쓰는 거냐?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은데 다른 점이 있다면 주의해야 될 점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배열을 10개를 선언했어요. 선언을 했는데, 이 배열에다가 먼저 0부터 1부터 10까지 넣어볼게요. 그럼 그냥 11부터 넣어볼까요? 11부터 20까지 11부터 20까지 넣어볼게요. 한번. 이렇게 하면은 i는 처음에 0이니까 11이 더해지고 나서 들어갈 거니까 어레이 i에는 11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아까 배운 것처럼 우리가 써보면
제가 이걸 안 썼어요. 11부터 20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포이치문은 어떤 거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I 하고 여기다가 array 배열을 넣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I 출력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그냥 출력이 되는데, 이게 이 문구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array index라는 인트형에다가 array i를 넣은 것처럼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하면 결과는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어차피 array i를 array index에다 넣는 거니까 이걸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게 써지는 거거든요. 그럼 보면은 이게 이거인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array index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새로운 변수에 array index라는 거에다가 array i를 집어넣어서 그걸 출력하는, 이걸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포이치는 이렇게 쓰는 거고 훨씬 더 문장이 간편하니까 편하긴 해요. 바로 여기 배열을 넣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 등록하는 부분을 포이치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값을 넣는 부분을 포이치로 만들어 버리면 이거랑 똑같으니까 일단 복사 붙여넣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array index에다가 이거는 이제 필요하죠. 이게 이렇게 하면 11이 아니라 이거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볼까요? 전부 다 0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변수에 array i의 값을 대입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 포문이 끝나면 array index는 없어져요. 이 한 번 돌 때 이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int array index가 없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array i에는 값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을 끝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 이것도 똑같이 배열인데 인트가 10개예요. 근데 만약에 일반 포문을 쓸게요. 바로 이렇게 완성이 돼요. 근데 5번만 실행하고 싶은 거예요. 5번만 실행을 하고 싶다던가 뭐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i가 4일 때 i가 4면은 이걸 끊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실행을 중단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출력하면 i가 9까지 출력이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나는 i가 4일 때 멈추고 싶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브레이크라는 걸 걸어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i가 4입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걸면 이렇게 반복문이 탈출하게 됩니다. 반복문이 이렇게 탈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브레이크가 아니라 예를 들자면은 i가 4일 때는 그러니까 5부터는 출력하기 싫은 거예요. 출력하기 싫어요. 5부터는 출력하기가 싫은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같거나 크면 아마 끊길 거예요. 자,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브레이크를 빼고 else를 한번 걸어볼게요. 이걸 이렇게 쓰려고 한 게 아니라 5부터는 출력하기 싫어요. 출력은 하기 싫고 그 다음에 프린트 i에 있는 값은 계속, 그러니까 i가 4입니다 라고 하고 나오고 나서 5부터는 출력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조건 자체를. 지금 보면은 5부터는 출력하기 싫어요. 그럼 이 문구를 없애보고 싶은 거예요. i가 4입니다 4입니다 4입니다는 계속 나오게 하고 싶은 거죠. 4보다 큽니다. i가 4보다 큽니다. 그 5부터는 출력하기 싫은 거예요. 4부터는 출력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 문구가 안 나오게 만드는 방법. if문도 있지만 continue를 쓰게 되면 unreachable 코드, 닿을 수 없는 코드래요. 왜냐하면은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밑에 거를 실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지금 사실 이 문구를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조건을 좀 구하기가 까다롭네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건 강제로 만든 거라서 원래는 이렇게 if문을 걸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번 처음에는 작습니다 나와요. 근데
i가 4보다 같거나 큽니다 했는데 이게 나와버리면 안 되잖아요. 컨티뉴를 걸어주면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보면은 작습니다까지는 실행이 됐는데 4 이상부터는 컨티뉴를 만나기 때문에 그냥 바로 다시 조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컨티뉴는 반복문의 조건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컨티뉴를 만나면 밑에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다음으로 바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컨티뉴, 그러니까 어레이 랭스를, 그러니까 i는 어레이 랭스보다 작은 이 조건을 확인하고 나서 이 문구를 실행하다가 컨티뉴를 만나게 되면 이 문장이 끝나는 거죠. 끝나면서 다음 i 플러스 플러스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는 아예 문장을, 포문 자체를 아예 끝내버리는 거고 컨티뉴는 다음으로 넘기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있거든요. 이거를 아시고 계시면은 자주 쓰진 않지만 쓸 일이 생기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메소드 부분을 넘어가기를 할게요. C 언어에서 함수 부분이죠. C 언어에서는 함수라 부르고 자바에서는 메소드라 부르는데, 일단 기본적인 C 언어에서 했던 것들은 빨리빨리 넘어가는 편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자바 본연의 언어에 그런 거를 써야 되니까, 자바는 아무래도 라이브러리들도 많고 더 편의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더 쉽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쪽을 좀 더 공부를 해야 자바를 한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C 언어에서 했던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문법 같은 거는 좀 이렇게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던가 이런 건 진행이 없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